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주챔 콜콜콜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심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올라가다가 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약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 팔아야 될까? 파는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또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을 한 분 한 분 해드리면서 상담 중간 또는 상담 마지막쯤에 유튜브 채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계속 전화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채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76%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살짝 밀리다가 장 후반쯤 되면서 서서히 올라와서 0.76%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오늘 조금 조정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760대 860 정도로 100종목 정도가 하락을 더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지주사 관련주들, 금융주들 이런 것들만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림에 좀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마주도 어제는 이제 지역화폐라던가 토큰,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쉬면서 오히려 중국 관련 기업들이라던가 이렇게 게임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2,9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2,900포인트는 지난 전고점 언저리를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지난 전고점이 2,896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9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을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2,9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3,300포인트가 지난 전고점이거든요. 여기 언저리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만 넘으면 3,300까지는 접근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900을 넘지 않으면 밀릴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오늘 또는 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 같은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이제는 좀 자리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길이 되잖아요. 결국은 수풀이 죽어 나가면서 거기에 흙길이 되면서 바뀌어 나가면서 길이 되죠. 그러니까 차트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들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자리가 2,9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9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넘어야 됩니다. 장중에 넘어갔다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종가상으로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9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3,000선을 넘어가게 되면서 3,300포인트까지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조정이 들어갈 텐데 이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디까지 빠지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숙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정부의 새 정부 기대감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화폐 정책이라고 했죠. 화폐를 팽창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통화를 풀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돈을 풀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제가 1년 이상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의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끝없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간이 좀 길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조정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게 하락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올라갈 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해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정치 테마들이 막 급등 나오더니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테마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테마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 나온 게 오늘은 바로 빠져버리고 오늘 또 급등 나온 게 내일은 또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괜히 따라 붙었다가는 사자마자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타에 능하시다면 사자마자 물리더라도 오히려 대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좀 능하지 않다면은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되고 손실 나서 내 계좌는 점점 자꾸 줄어들게 된다면 돈을 또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일을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잘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정책 테마가 이렇게 빨리빨리 돈다는 것은요. 다양한 정책 테마들이 지금 엮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산업의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게 반도체도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TSMC보다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파운드리에서 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2차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우후죽순 무너지고 있고 철강도 무너지고 있고 화학도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테마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내 종목을 가지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금이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다면 추가 매수가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수익도 못 내고 물려버리게 된다면 내 계좌는 그냥 꼼짝 마라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 내 현금, 내 계좌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현금 비중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나올 상승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물리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상담받으시라. 제가 어제도 얼마나 답답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미리미리 좀 상담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전화 오면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왕이면 미리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 종목 이거 지금 전화해봤자 답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땐 답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2-3153-2641번으로 전화하셔야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종목 계좌에 있는 종목의 상태에 맞게끔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상담을 했어요. 그럼 나는 안 받아도 되느냐 하면 그거 아닙니다. 비중과 매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담과 나의 계좌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제가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했더니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추가 매수하면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방송 보면서 매매 따라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적으로 그분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춤 상담이 아니라는 것만 반드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남이 상담받았다 하더라도 나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상담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고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방법 잘 보셨죠?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외우셨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잘 숙지하셔가지고 상담 참여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도 그리고 위쪽에도 상담 참여 방법 계속 적혀 있으니까요. 상담 꾸준히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채택 받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랑 비중이 다르면 다시 상담 받는 게 맞고 내 상담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택 10%요. 24,000원이요. 24,000원에 10%요? 이거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사신 건가요? 월요일, 아니요, 목요일? 몇 달 됐어요. 몇 달? 15,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나 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뭐 일단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앞으로 장기로 바라보고 사야 되는 매수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왜 행색을 보면 멀리 여행 갈 사람과 집 앞에 여행을 갈 사람과 집 앞에 슈퍼 가는 사람의 행색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뭐 캐리어 들고 이렇게 막 멀리 갈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도 목에 걸고 막 옷도 뭐 멋지게 깔끔하게 입고 뭐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들이 슈퍼마켓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반대로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그냥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슬리퍼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걸어 나오는 사람이 유럽 여행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행색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멀리 갈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듯이 시청단의 매수가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멀리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의 매수가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와 놓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되고요. 단기로 보게 된다면 차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뭐 전망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중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수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런 5천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진짜 이재명은 한다가 슬로건이었으니까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수가 만약에 5천은 아니더라도 3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려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요즘에 다른 시가총액을 키워 나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게 13%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적어도 얘가 안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무슨 업종이냐 하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주들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이유가 얘가 잘나서가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지금 뭐 다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위기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호재가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위기다. 슈퍼사이클도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들은 좀 위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을 반도체 산업하고 업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의 어떤 공약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만 오른다면 그건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든 간에 올라오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 수익을 잘 챙겨내시면 되고 거품인 것을 우리가 굳이 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거품이 막 가득 차게 되면은 거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품이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다시 산다거나 이 업황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쌀 때 다시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는 장기로 보기에는 너무 어정쩡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잘 처리하시길 바라고 전고점인 22,300원, 23,000원대 여기 23,000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은 26,000, 7,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챙겨내시면 될 것 같고 23,000원 넘어가지 못하면은 쌍봉 그리면서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또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물릴 이유가 뭐가 있냐.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본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매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저번에 신택 상담할 때요. 네. 이게 밑으로 빠졌다가 15,500원에 갭이 있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게 네.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23,000원 정도에서 1차가 23,000원 고기 보야지 되네요. 말씀이. 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 금요일 날 문현진
멘토님이 말씀하신 그 카카오페이 있죠? 그거를 사서 조금씩 모아가라 그랬는데 지금 뭐 조금 사서 모아가는 도중에 상을 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떡하나 그래서 싶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조금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샀으면 좋겠는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800원에 3%요. 조금씩 사서 모아가라 그럼 그러셨잖아요.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데 조금 샀는데 올라갔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팔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저는 더 사서 그냥 그 계속 욕심이죠. 모아둘라. 그거는 진작에 많이 사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조금 사서 올라갈 때 조금 팔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의 이제 어떤 확신과 생각의 차이겠죠. 그죠? 저는 그냥 조금씩 사서 이제 모아가려고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으니까는 어떡할까 지금 좀 그러니까 고민을 팔면 하고 되잖아요. 팔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이어갈 텐데 전화가 빨리 끊겼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왜 이렇게 빨리 끊었냐면은요.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갈 건데 조금씩 사서 모아가라라고 했던 건 카카오페이라는 매수가가 좋았고 차트가 좋았고 가격이 좋았고 기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런 거는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걸 사서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왔으면 팔면 돼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올라가는 종목이 카카오페이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매매 방식으로 본다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서 싸게 사서 모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산 나머지 조금밖에 못 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빨리 발굴해서 빨리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지난주에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예전부터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뒤늦게 봐놓고 뒤늦게 편성해놓고 내가 조금 사놓고 수익 나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사고 싶다? 이건 욕심이거든요. 결국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수익을 못 냅니다. 결국 여기서 또 더 사겠다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상담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상담을 빨리 끊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흥 서흥. 매수가 네, 지금 2만 TV 원에?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가 얼마죠? 서흥 매수가 2만 원에 11%. 11% 2만 원이요? 네. 네. 일단 뭐 서흥을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당장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의 움직임이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좀 보여요. 2025년 들어와가지고요. 네. 2025년까지는 2020년 이후로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보통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아래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반등 나갔을 때 본전 언저리까지 오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시청자님도 지금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는 서흥이라는 종목을 살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서흥이라는 기업도 있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거든요. 이런 기업에. 근데 네. 어쨌든 시청자님은 겪어왔었기 때문에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갔다 올라왔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상식적으로 2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이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2,000원에 가깝게 들고 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2,000원이요. 그러면 2만 원에 자꾸 들고 있으시면서 고집 부리고 안 팔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떨어지길 좀 기다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유리하죠? 그 유리한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말이 쉽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야지 살이 빠지죠. 그죠? 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고 다시 사야 돈을 벌어요. 지금 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더 갈까 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이 먹어도 안 찔 것 같으니까 자꾸 치킨을 먹고 밤에 맥주 먹고 배 벅벅 긁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 안 찔 것 같다 네. 생각하고. 하지만 네. 찌잖아요. 그죠? 네. 당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그냥 지금 좀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고 수익 날 것 같은데 왜 팔아야 되지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늘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왜 살 빼고 운동해야 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쉬운 걸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답은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본전쯤 오면 뭐 해야 될까요? 팔아요? 그렇죠. 팔아요가 아니고 팔아야죠.
그 말했잖아요. 쉽다고요. 그걸 해내면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네. 이제 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려울 겁니다. 그건 이제 누구 숙제냐면 제 숙제가 아니라 누구 숙제죠? 제 숙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내시길 바랍니다. 본전쯤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다시 13,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를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뭐 원재료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캡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판매량은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매출도 앞으로 점점 잘 성장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단기 관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 관점으로 잡아야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이야말로 막 4년, 5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 1년 가져갔다, 2년 가져갔다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4, 5년을 가져가야 수익을 더 크게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동안에 비중 관리를 좀 하시고 매수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2만 원이 좋은 가격대긴 한데요. 멀리 봤을 때 좋은 가격대긴 한데 좀 더 낮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정리하시고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로는 13,000원 이하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전화를 늦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다들 잠시만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탁할게요. 전화 여보세요 바로 해주세요. 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그러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래시스요. 클래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1,000원에 7%요. 61,000원에 7%요. 예. 근데 돈도 잘 버는데 왜 안 가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그건 아니고요. 이거 수익 났었는데 좀 욕심 부리고 못 팔았었어요. 아니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오래 하셨다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네. 몇 년 되셨냐고요? 몇 년쯤 한 하셨어요, 주식? 4년 이상? 코로나 끝나고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 하시면은 벌었던 거 계속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거예요. 수익 났었는데 못 팔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이 났었지 않았어요. 수익이 나려면 팔았어야 수익인 거지 올라갔다 내려간 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결국 내가 팔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고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건 돈은 잘 버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걸까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온 걸까요?를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종목은 2019년에 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쯤만 하더라도 15,000원짜리였고요. 2023년쯤 돼가지고는 2만 4,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와 있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6만 5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겁니까? 돈 잘 벌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까? 간 건 맞죠. 그러니까요. 간 걸 가지고 왜 안 간다 그래요? 그거는 시청자님 사고 난 다음에 안 간다 그러는 것뿐인 거지.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주가가 더 못 가요. 지금 여기까지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지금의 결과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전교 1등이 됐는데 다음 시험에도 전교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보다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까지 올라오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싸게 이렇게 뭐 한다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을 비싸게 사놓고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비싸면 잘 안 사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산삼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알지만 전 산삼 구경도 안 해봤거든요. 비싸서 안 사봤어요, 한 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싸면 안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좋은 만큼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큼 비싸지니까 굳이 이 종목을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계란 한 판이 요즘 비싸잖아요. 이제 거의 뭐 7,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해서 막 계란 한 판이 2만 원, 3만 원이 된다면 우리가 계란을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먹는다 하더라도 개수를 줄인다거나 잘 안 사야 되겠다. 딴 걸 먹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단백질 보충하던가 하지 뭐라고 다른 방향을 찾듯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올라왔는데 또 사야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얘는 돈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왔고 돈을 진짜 잘 버는데 주가가 완전히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과거보다 더 싸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인 거지 이런 게 좋아질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 또는 가치 투자 이런 거에도 하나도 접목되지 않는 그냥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도 보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1,000원에 매수하신 것 같고 6만 1,0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올라갈 때 정보 좀 뚫었다가 안 가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을 못 하신 것 같고 다시 본전 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고 내려갈 때 3% 손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최근에 저점 깰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실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청자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 지금 여기 저점 깨지는 게 손절하기가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은 더 밑으로 빠질 걸 각오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파동상 4만 한 4,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저기까지 빠지는 걸 각오하시고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것은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거 지금 잘못된 매매를 하셨고 이미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4, 5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더 놓치시겠다 하면 이제 계좌가 점점 골마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거는 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 고점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문현진 멘토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셀트리온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8만 1,400원이고요. 20%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좋은 기업인데 18만 1,400원이면 조금 애매하죠. 네. 매수가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이건 좀 상식이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데 맨날 내가 들고 있는 가격까지 왔다가 빠지는 자리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자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18만 원대는 지금 들고 있으면 여기서 맨날 맞고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고 있으면 있는 족족 맨날 손실이잖아요. 아,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왜 나냐 물어보면 손실 날 만한 자리에 샀기 때문에 손실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진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한가 싶어요. 이거 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매수가를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네. 일단 이건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요. 이 15만 원쯤 내려왔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오프라인 강연 안 오셨으니까 못 들어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 오면 힌트도 많이 네. 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좋은 것도 알려드리고 공부도 시켜드린다 해도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벌기 싫나 봐요, 다들. 아, 다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잘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인데 매수가가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될 거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안 하고 또 올라오니까 이제 또 추가 매수 할까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건 머릿속에 지워버리셔야 돼요.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제는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순위가 9위인가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AI가 6인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지원 정책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요.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아주 안 좋은데 정말 기술로만 인정받아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정말 나쁜 기업들이 몇 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좋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도 좋아지고 있고 최근 요 근래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6천억대에서 1조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2022년에 비해서 1조 원대인데 생각해 보시면 2022년에 비해서 2022년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돈을 2배가 버는데 주가가 같다? 이게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하지 않은 일일까요? 네,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을 곱빼기로 주는데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가격 양을 2배로 주는데 가격이 똑같네? 그러면 거기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들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죠. 방금 봤던 클래시스는 이상한 기업인 거고요. 그냥 자기 가치만큼 다 받아 먹고 있는 기업인데 싸다 생각한 거고 아니지.
돈은 더 잘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똑같은 게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고 갈 때 유리하다. 하지만 18만 원 들고 가는 건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인데 떨어질 때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더 사면 안 될까 봐 뭔가 잘못됐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더 사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더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말이 쉽지 행동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식은 말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 반등 이후에 쌍바닥 그릴 수 있는데 쌍바닥 그리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14만 원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거나 또는 15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더 늘려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전 팔기에는 본전까지 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본전에 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하는 그런 트레이딩은 못 할 것 같고 당장은 그냥 15,000원까지 조정이 좀 들어간다면 비중을 한 30% 내지 40%까지 늘리시는 것이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네. 비중을 키워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겁먹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못한다 하더라도 18만 원 매수가가 가져가는 동안은 괴롭지만 저길 넘어가게 된다면 20만 원, 21만 원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GS 리테일 16,500원에 20%입니다. 16,500원에 20%요. 네네. 괜찮네요. 매수가가. 뭐 일단 이 기업이 안타깝게 된 거는 기업을 그 분할하는 바람에 이게 좀 별로 좋지는 않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당장에 그때 팔고 다시 매수했어요. 재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거 네.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분할을 네네. 하게 되면요. 분할한 시점 이후로 주가가 뭐 많게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아주 장기로 봤을 때. 네. 분할을 하고 나면 별로 안 좋아져요. 회사가.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보통 분할한 첫날에 팔아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첫날 팔고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주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고민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내시면서 팔아내시고 다시 안 사는 게 좋아요. 네. 매수가를 그래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가는 없어요. 그냥 지금 수익 나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매도가를 알고 싶다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아, 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수익 네. 날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수익 날 때 매도하셨다면 어제 좀 팔았다면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 그 매도가 네. 찾는다고 지금 괜히 3% 정도 이렇게 더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매도가만 안 찾았으면 어제 좀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매도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팔면 돈을 번다는 것만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당장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네네. 한 19,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가지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안 가면 16,500원에 본전에서 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부평으로 가겠습니다. 부평에 있는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능빌딩 5층 부평 세브웰 워크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토요일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회 오신다면 제가 알차게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또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어디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오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 인터넷 사업이고요. 네. 매수가가 11,840원에 비중 70%. 비중이 좀 너무 많은데요? 한 5년 동안 계속 못 하다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5년 전부터 사신 거 치고는 매수가를 좀 잘 낮췄네요.
네. 네, 아래쪽에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수익은 아닐 테지만, 그렇게 큰 수익도 아니겠지만 비중부터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매수가 낮추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돈을 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5년 동안 이 종목을 사시면서 매매를 하셨지만 제가 방송에서 한국전력이 2만 원 밑으로 사놓으면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만 생각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은 5년 동안 2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게 4-5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 번 매매했어서 돈을 벌었을 텐데 이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하고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동안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매매할 건덕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져있는 기업들은요. 굉장한 실망감을 시장에 줬기 때문에 이 실망감을 다시 믿어달라 신뢰를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봤자 단기 반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봤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조금 적어 보이고 올라갈 재료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단 말은 이런 걸 들고 가는 이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대신에 네. 5년 동안 추가 매수를 잘하신 덕분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위안인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5년 동안 만약에 5년 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만 3만 원대 사셨는데 그걸 지금 11,000원까지 낮춰서 본전 찾을 수 있는 거지. 남들은 지금 이거 최근에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70%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추가 매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다른 종목으로 활용을 했다면 돈 좀 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다른 종목으로 활용하시길 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본전에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한 12,000원쯤 네. 가깝게요. 나머지로는 반등이 나가면 14,0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길 바라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일렉트릭 29만 3천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잘 몰라서 그냥 장기 보유로 그냥 대표 종목만 쭉 갖고 있는데 최근에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이거를 지금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이걸 팔아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올라도 무섭고 내려도 무섭고 이러면 주식을 안 해야죠. 아니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올라도 무서워하고 내려도 무서워하거든요. 오르면 그냥 팔고 수익 내면 되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1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온갖 주식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들이 아닌데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일렉트릭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네. 팔면 돈을 번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팔면 돈을 버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날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더 갈까 봐 걱정된다. 더 갈까 봐 좀 아쉬울 것 같다. 더 갈 것 같아서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저희가- 본인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만 수익 내도 어딘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벌어도 좋다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 한 40%, 50% 수익 내고 있거든요. 40%, 50% 정도 수익 나고 40%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은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욕심에 끝이 없죠. 은행 이자보다도 좋으면 좋겠다, 이것만 벌어도 좋겠다 하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한테 제가 지금 팔아라고 하면은 올라간다고 욕을 할 것이고 제가 팔지 말고 가져가라 했는데 내일부터 빠진다면 또 내려간다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 탓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고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누구나 그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내가 판단해서 팔기엔 자괴감 들 것 같거든요. 내가 팔고 나면은 올라가면 배가 아플 것 같고 내가 안 팔고 가져가야지 했는데 내려가면은 또 그것도 배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남이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시청자님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그러면 지금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라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팔아서 수익이 낮겠네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더 올라가면은 그래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조금 배가 덜 아프고요. 내가 만약에 나머지 절반 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팔았던 절반이 있기 때문에 또 배가 덜 아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더 갈까 안 갈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갈지 안 갈지를 맞춰줄 사람 없는데 왜 그런 걸 맨날 물어보고 사시냐라는 거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물어보고 사시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거다. 그냥 지금 확실한 거는 오늘 여기서 매도하시면 수익이 40%대 수익이 납니다. 남들은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갔을 때 남들이 무시하거나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 맨날 손실 나고 있는데 시청자님 수익 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끝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더 올라갈까가 뭐가 중요합니까?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조선주 좋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 뭐 이런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거 뭐 지금 전기 쪽도 지금 좋고 조선주도 좋고 에너지 관련주 좋고 거기 다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43만 원에 사주는 투자자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안 좋다 이야기하는 순간 시청자님은 43만 원 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좋다 할 때 파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전망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하다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가 물려요.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팔면 40% 수익인데요. 만약에 1,000만 원 투자를 했다면은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일 갑자기 악재가 터졌다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일 불현듯 악재가 터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36만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청자님은요, 수익률이 갑자기 40%대 수익에서 5% 수익으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25% 수익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어제까지만 팔았어도 400만 원 버는 건데 오늘 250만 원 만족할 수 있느냐? 안 되죠. 150만 원 날린 기분이거든요. 그럼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번에도 기다리면은. 근데 또 30만 원까지 가면 팔 수 있겠습니까? 본전인데요, 이제. 그럼 400만 원 벌었던 게 전부 다 꿈같이 되는데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그럼 손실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팔아요. 내려가는 거 보고 팔겠다? 그거는 주식의 고수가 봐도 안 됩니다. 마인드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제어를 내가 하지 않으면 주식은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제가 보기엔 약간 운이 좀 따라줘서 수익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걸 좀 과감하게 챙기는 것도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걸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정고점이라고 하는 45만 원짜리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 한 45만 원에서 뭐 60만 원까지 선에서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확실한 건 뭐라고요? 지금 절반 매도 지금 팔면 뭐가 난다고요? 수익이 난다. 네, 매도하실 거면 축하드릴게요. 매도 안 하실 거면 이거 지금 그냥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이거 수익 안 난 거예요, 아직도. 네. 그것만 알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고요. 네, 네, 비중은 30%고, 네. 매수가는 4만 원이에요. 방금 상담 보셨어요? 네네네. 뭐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알고는 있는데, 텔레비 보다 보니까 목표가가 좀 상승해갖고, 매도가를 얼마 정도 봐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방금 상담 보셨나요? 예. 더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건 알고 더 잔소리 있는데.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더 해드리고요. 뭐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꾸 해봤자 이미지도 안 좋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럼 상담할 필요도 없네요. 그럼요. 알았어요. 전부 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팔면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매도를 하시면.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챙기는 겁니까? 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이분이 왜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매수 자체를 잘 하신 거예요. 4만 원에 사셨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우 팔지도 못해요. 6만 원 사신 분들 여기 어떻게 팝니까? 손실 나는데 잘 산 사람이 자기의 매수의 권리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 왜 전화하시는지 좀 감이 좀 잘 안 오네요. 이거는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챙기는 게 좋고 제가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세가 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이번 올라올 때 매도하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또 물려요. 또 물리면 2021년에 고생하신 것처럼 또 몇 년간 고생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된 방식을 반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금화를 시키고 수익을 챙겨내시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탐욕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또 걱정됩니다. 2021년에도 제가 탐욕의 시장 됐을 때 제발 좀 사지 마라. 제발 좀 지금 현금화하라. 아무 종목도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또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볼래 했는데 전화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요. HPSP라는 종목이 있네요. 지금 전화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HPSP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22,800원에 10% 정도대 지금 매수하셨답니다. 이건 잘 사셨죠. 근데 이거는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죠. 근데 수익 중인데 이건 팔아라고 할까요? 아니요. 이건 팔면 안 돼요. 왜냐? 아까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익률만 본다면은 아까 HD 현대일렉트릭은 한 40%대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원에 사서 5만 원이니까 거의 한 2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식하는데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너무 과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이 17%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계시거든요. 13에서 17% 잡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오프라인 강연 다니면서 목표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하면 50%예요. 100%예요. 70%예요. 뭐 자기가 워렌 버핏보다 뭐 한참 머리 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실력은 그거보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 수준만큼 수익을 내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운으로 그런 또 우여곡절 끝에 매수가를 잘 잡았을 때 낼 수 있는 최적의 수익률은 저는 한 20%에서 30%대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매수가가 참 좋거든요. 근데 30%대 수익이 안 났어요. 아까 호텔신라 갖고 계신 분은 20% 올라올 때까지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거 못 버팁니다. 중간에 막 팔아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버텼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 이분은 버텨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버텨가지고 28,000대 내지 3만 원대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HPSP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종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 잘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티시기만 하면 아까 호텔신라로 수익 내셨던 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신에 수익 났을 때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세요. 일단 절반 정도 팔아놓고 상담받으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삼화네트웍스입니다. 삼화네트웍스를 지금 1,751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대응 31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 대응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5%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올라와서 좀 아쉽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만약에 이거 어제 제가 상담했잖아요. 어제만 전화했어도 더 사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라서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4.8%나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 아쉽네요. 좀 시청자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왕이면 좀 더 기다려서 1,300원 조금 가깝게 좀 이하에 샀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마음이 너무 급하고 그래도 좀 놓칠까 봐 아쉽다 싶다면은 조금 더 비싸게 사시는 건데 1,300원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시는 거긴 한데 지금 1,307원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들쭉날쭉해요.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주거든요. 이 컨텐츠 관련주가 이번 정부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게 한한령 해제 중국과의 관계를 실용적 외교주의를 외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이번에 통화하시는 거 보니까 우려했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실용적 외교주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결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삼원 네트워크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급하시다면 지금 사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안 급하시다면 1,300원 이하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뭐 급하기도 하고 안 급하기도 하다 하면은 추가 매수할 자금을 둘로 나눠 가지고 오늘 절반 하시고 나머지로는 1,300원 이하에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마지막 방법이 마인드 관리에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로는 1,2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강연 일정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걸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싸게 사는 거라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발 싸게 사셔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드리는 모든 조언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